대한민국의 딸 김연아가 고소를 했다고. 상대는 연세대 황상민 심리학과 교수다. 왜? 황상민 교수는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학 측에 과장된 스타 마케팅을 비판하며 김연아의 교생 실습은 쇼를 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거겠죠 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연아 선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다. 김연아 선수 측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 라고 한 상태. 고소당한 황상민 교수를 직접 만나보자. 네,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러 나오셨습니다. 네. 황상민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 표정으로 지금 아주 심란합니다. 심란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보면은 뭐 대스타가 되셨다거나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교수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 높아진다고 해서 교수 연구에 도움이 되거나 네. 뭐 도움되는 거 전혀 없거든요. 김연아 선수야 뭐 스타니까 더 스타하고 연예인 몸값이 올라가겠지만 교수는 몸값도 안 올라가요. 네. 내일은 참 구설수에 오른 거 상황인데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아주 어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어린 연하한테 지금 어떤 신문에는 그렇더라고요. 50대 남자 고소 뭐 김연아 이렇게 해놓고 마치 50대 남자가 누군가에서 봤더니 저도구만요. 세상에 저 아직 50대도 아니에요. 저 아직 49살인데 만으로. 네. 그런 경험까지 하면서 진짜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심리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또 다른 리얼리티 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하실 말씀이 없으시죠?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당하는 연대 말이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김연아가 고대 스포츠 선수잖아요. 네. 고대 체육교육학. 그렇죠. 그죠?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고대 출신이잖아요. 네. 연대 근데 출신, 연대 출신 스포츠 스타를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셨습니까? 이게 예를 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참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이게 연대 고대를 이야기를 하면 본질이 또 상당히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한심한 대화라는 거 알면서. 아시면 됐어요. 알지만,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딱 들을 때, 연대 교수님이 이게 고대 스포츠 지금 체육교육학과 출신에 덕이라니까. 지적을 하냐. 많은 교수님이 더 멋지시려면 연대 출신의 스포츠 스타를 얘기하면 자기네 학교니까. 연대는 김연아만은 스포츠 스타가 없어요? 그게 문제구나. 이런 농담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연대 학생하고 고대 학생이 서로 만나가지고 고대 학생이 너희들은 김연아 없잖아 그랬더니 연대생이 그래 우리는 MB 대통령 없어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어요. MB 대통령 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밥을 안 먹은 것 같습니다. 아침밥을. 그러니까 그게 좀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이야기죠. 아니, 위험한 발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발언이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농담이고요. 네. 사실은 제가 연대 교수이기 때문에 고대를 공격한 거 아니냐. 상당히, 그렇게도 또 볼 수 있구나. 그렇죠? 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연세대 교수? 이게 이렇게 되나? 사실 김연아에 대해서 제가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도 사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거는 이 대학 교육, 특히 우리가 체육 스타라든지 일반 스타들, 연예인들을 대학에서 뭐 특례 입학이든 뭐 특차 입학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 개인의 재능을 살려준다고 대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근데 정작 그렇게 제공을 해놓고 나서 그 학생들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키느냐? 전혀 아닌 상태에 있는 이 문제, 이에 덧붙여가지고 한국인의 심리 코드에서 본다면 이것이 결국은 한국 사람들에게서 대학이라는 거, 대학 졸업장이라는 거는 하나의 간판이고 자기를 가로막는 방패로 사용하는 것이지 진짜 어떤 지성을 찾고 어떤 지식에 대한 열망,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런 허위의식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대학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이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정작 제가 지적한 이야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갑자기 김연아 교생 실습이 쇼다. 그걸로 가지고 발끈해가 김연아 학생이 교수를 고소를 했다. 야,
진짜 쇼였구나. 학생이 자기가 말 들어봐서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하는 이런 나라라면 이거는 진짜 대학 교육이 엉망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전 사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또 이러더라고.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대학 교수가 권위의식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또 공격 들어온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김연아는 여신이고 우리 모두 김연아를 우상 숭배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러면 우린 대통령도 우상 숭배해야 되겠네. 이거 똑같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MB 대통령이 저 남대문 시장 가서 오뎅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이 뼛속 같은 서민의 마음을 당신이 보여주겠다.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쇼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아, 진짜 당신은 진정한 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쇼죠. 예. 그 일부 쇼죠. 정치인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쇼인 부분이 많이 있죠. 예, 쇼를 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게 명예훼손이고 아, 근데 고속감인가? 김연아 씨는 교생 실습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진정은 모든 사람이 다 진정의 마음으로 대통령도 진정의 마음으로 남대문에 가세요. 네. 아, 진정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행위가 교생 실습을 갈 때는요. 혹시 교생 실습 나가보셨어요? 아, 저는 그걸 못한 걸 후회하고 못하셨죠? 있습니다. 네, 그걸 교생 실습 못했습니다. 나가면요. 네. 거의 대부분 처음 갈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네. 소 같은 심정으로 그냥 쫄여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옆에서 얘들아 같이 잘 지내자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서 계속 선생님 쫄쫄 다니면서 지내다가 한 4주 정도 지나면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게 그게 교생 실습이에요. 네. 근데 김연아는 첫날 딱 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리포터 앞에서 이미 교생 실습을 다 끝난 것처럼 강의를 해요. 네. 그럼 그게 쇼지. 뭐가 쇼입니까? 전혀 먹으면 저기 사과할 마음은 없으시네. 지금 다시 한번 쇼라는 걸 강조하셨으니. 아니 쇼라고 이야기한 거를 제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 그 제가 사과를 요청했죠, 저쪽에서. 저쪽에서 요청한 네. 거는요. 너가 무슨 소리를 했든지 간에 김연아가 기분이 나빴어. 네. 그러니까 넌 사과해야 돼. 이 입장이셨어요. 그리고 너를 고소를 걸었어. 너 놀랬지? 그러면 너 죄를 이실직고 해. 이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거 뭐 힘없는 교수가 원래 교수는 새가슴이에요. 아시죠? 네. 교수들 큰 소리 치지만은 가슴이 아니, 또 쫄아가지고요. 큰 가슴 있는 교수도 있죠. 아이, 몇명. 그런 분들은 다 정치하러 나가셔가지고 장렬히 전사하셨어요. 장렬히 전사했어요. 예, 대개의 분들은 이 참 소심하게 지 공부하는 거 외에 모르고 그걸 조금 뭘 알면 이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교수가 그랬는데 본인이 기분 나쁘다고 고소까지 걸면 교수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아니 어린 연아가 가슴이 아프다니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네. 그래 그러면 이유를 따지지 말고 내 잘못했어요. 이러고 싶은 게 교수의 또 마음이에요. 네. 그게 부모들이 자식이 쫄쫄 굶고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애한테 좀 먹게 해줘야지. 애가 마음이 아프다니 무슨 얘가 잘못 따지지 말고 그래 너 참 가슴이 아프지. 위로해주는 게 이 부모의 마음이고 선생의 마음인데 전 그래서 뭐 나름대로 사과랍시고 저 쓴 책까지 사인까지 해가지고 얘야 이 책을 보면 한국 사회가 한국 사람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내가 위안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책까지 전달을 해줬어요. 물론 네. 그 책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배달 사고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까지 했는데 갑자기 오늘 또 와가지고 그 사과로 충분하지 않다. 진정성을 보여라. 이럴 때 여기서는 놀라운 한국인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일단은 저 인간은 꼴보기 싫으니까 일단 내 마음에 찍혔어. 그런데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혼을 좀 내야 돼. 그래서 고소를 시켰어. 그러면서도 우아하게 멋있게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또 쇼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것도 쇼. 지금 또 저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소리 나와요. 그러니까 고소를 취하하라 이것도 쇼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죠? 그럼요. 그것도 네. 쇼죠. 그것도 쇼입니까? 그러면서 왜 그거는 아주 전형적인 네. 어떤 사람을 창피를 주고 일종의 인격 살인을 하겠다라는 네. 그 멘트거든요. 네. 심리학자 입장에서 분석을 하게 하면서록 저분들이 왜 이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전반적으로. 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안 그래도 정치권 뭐 종북 논쟁이다 뭐다 난리를 치고 있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김연아 50대 교수가 김연아한테 고소당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냐?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김연아 우리의 요정 김연아가 고소할 정도까지 이 나라가 이 참 독테이블 상황이 됐구나. 이러면 갑자기 저가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예. 질문할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수업 시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글자가 지금 너무 작게 뽑아가지고. 김연아는 지금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 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30, 40대 이후에는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셨다면서요.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저 네. 전공이 기본적으로 인간 발달 심리, 심리학 중에서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탐색을 하고 또 그것이 구체적인 우리 삶의 경험이나 사건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탐색을 하고 실제로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도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연아 선수의 미래, 예. 김연아 선수의 미래는요, 지금 사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 소년 성공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불행일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40대 상처하면 또 불행. 그렇죠. 60대 무전하면 불행. 그렇죠. 소년에 출세하면 불행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김연아가 들었죠. 전형적인 소년 성공이라는 거 생각이 드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10대 후반이나 20대에 아주 놀라운 성공을 한 건 우리가 10대의 어린 시절의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김연아도 일종의 피겨 스케이팅에 있어 천재고 운동의 천재잖아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천재들의 삶을 쭉 분석을 해보면 20대 후반에서 30대가 되면 그 천재의 삶은 일반적인 평범한 삶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관계없이 주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의 정신병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삶에 있어의 불행을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김연아가 자기가 이런 식의 이야기도 발끈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거를 고소를 하는 이런 심리 상태라면 김연아는 자기의 어떤 기분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심리 상태구나. 자기 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이거는 아무리 큰 인생에 있어의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인생의 우리가 보통 성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대개 30대가 되면 인생에 있어 또 다른 과제를 경험하게 돼요. 네. 자기 짝을 만나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이랬을 때 결혼 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40대가 됐을 때 지금 뭐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 돈을 잘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은 사람이 돈만으로 살 수 없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성인으로서의 이 김연아의 삶이 진짜 걱정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영웅을 진짜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소년 출세는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데 그 예를 또 김연아를 들으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대학 교수가요, 예를 들려면요, 특히 심리학자는요, 잘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을 들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를 드는 거는, 저는 MB 대통령이나 김연아나 우리 박지성 선수를 예를 들지. 예, 저도 그렇죠. 예를 들기 예. 때로는 경험. 아주 모든 전 세계의 스타를 든다. 그럼요. 저 예. 오바마 대통령, 예. 뭐, 아니, 이런 정도는 죄송합니다. 제가 들어야죠. 농담. 영남이라고 알아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문대성 의원도 대학 스타 마케팅.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대학 간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스타 선수들을 공부도 제대로 가르치지 공부 학습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학습을 못한다기보다 못하는 게 학습할 시간도 없는 그죠? 시간도 있어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제대로 대학 교육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여력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까?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네. 시켜야 되는데 대학이 그 책무를 제대로 못하고 방기했기 때문에 네, 금방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문대성 네. 아직도 의원이신가요? 아직이 아니라 의원이셨어요. 의원직은 포기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상당한 되신 거죠. 당했으면 쫓겨난 거예요? 지금 무소속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문대성 씨 이야기 네, 대학 스타 마케팅의 피해자라고 보십니까, 이분도?
그분이 어떤 언론에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아, 나도 억울하다. 나를 지도했던 교수가 내를 제대로 이 지도를 했으면 내가 논문을 이렇게 복사를 했겠냐. 근데 그리고 교수까지 내가 되면 안 된다고 누군가 내한테 지적을 했으면 내가 교수까지 되려고 했겠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그렇구나.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할 수 있었는데, 대학이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이건 우리 사회의 문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김연아가 지금은 이제 연예인급으로 지내고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지도자의 길을 걷겠다고 하고 대학 교수가 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김연아 석사 받고 박사 받는데 문대성 씨처럼 똑같이 논문 그냥 복사나 해가지고 진논문이라고 내는 이런 사기를 치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럴 가능성 너무 많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웅이 그렇게 몰락되는 것 저는 원치 않아요. 네.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학이, 우리 사회가 우리의 영웅을 제대로 키우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아, 지금 교수님하고요,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해도 너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대통령이 무엇이냐 이 책도 썼는데 저는 이거 얘기도 좀 하고 싶거든요. 아, 그래요? 그거는 다음 기회에, 그거는. 다음 기회에 할까요? 그 책은요. 저랑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5년 전에 요거 가지고 하나 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냥 지하고 가까운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한테 조금 떡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거를 딱 파악하는 순간, 야,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통령의 중요하고 대통령이 뭔가 제대로 못하면 온갖 욕은 다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참 없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 뽑고 나면 금방 욕을 하고 마는 그런 심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심리를 좀 알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그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이 잘 팔렸을까요? 안 팔릴 것 같아요. 네, 안 팔 아시죠?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럼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이 관심이 있겠어요? 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니까. 저는 훌륭한 학생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진짜. 훌륭한 다음에 꼭 제가 예를 네. 들겠습니다. 꼭 다음부터, 다음에 오셔서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그렇죠. 네. 또 한국 대학 교육이 과연 이렇게 등록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 어떤 센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훌륭한 설명해야 돼. 지적이세요. 이거 우리가 그것도 지금 얘기해야 반값 등록금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1,000원짜리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 떡볶이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몇백만 원짜리 이 상품을 사면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니, 좀 깎아주세요라는 이야기만 하지, 이것이 진짜 몇백만 원치 가치가 됩니까? 그 질문을 안 던지는 이 나라 국민들이 지금 제정신인가요? 가치가 없죠, 사실. 그 몇백만 원의 가치가 없죠. 아니, 제가 그렇게 볼 이야기를 하면 지금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를 면전에서 두고 욕하시는 거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네. 그 등록금의 10배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주려고 해요. 네. 그런데 학생들은 그거를 10배의 가치는 커녕 10분의 1 가치를 안 받아들일 때는 지금 누구의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 저는 훌륭한 훌륭하시네요. 학생이다. 예. 다음번에 다시. 좋은 학교 나오셨으면 틀림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는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네, 나중에 꼭. 한번. 아, 노죠? 예, 네. 그렇게. 지금 또 우리 홍문종 의원님이 기다리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